지난주 이 올해 들어서 새마음 새뜻으로 뭔가 좀 투자를 잘해보자 싶으셨던 분들은 좀 김새는 한 주셨을 거고요. 또 주말이 지나고 작심삼일 다시금 결심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힘차게 출발하셨던 분들께는 김새는 장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도 양쪽에서 모두 다 패배, 쓴맛을 봤는데요. 어떤 점이 과연 우리 증시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까요? 함께 좀 분석해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증시를 잊고 가족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좀 서운했나 봐요. 오늘 네.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지난주도 아프긴 했지만 맞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오늘은 꽤 많이 아픈 하루였어요. 사실 국내 증시가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장 초반까지 버티는 듯 하더니 아니라 다를까. 후반에.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그때부터 조금씩 밀리면서 장 막판에는 대규모로 그렇게 몰려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의외의 한 방이라서 약간은 좀 아픈 하루였습니다. 그렇네요. 허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시장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대응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또 오전하고 오후가 달라지는 맞아요. 시황이 또 나와서 네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레벨은 1800, 1900인데 분위기는 이미 저번 8월 11일 날 1800 찍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종가로는 그때 사실 1800, 230선 여기서 한 이틀밖에 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종가 오늘 1900 깨졌는데 분위기는 그때랑 약간 종목이 차트 나와 있는데요. 네. 빨간색 저 양봉 두 개가, 그러니까 음봉 나오고 빨간봉 나왔던 게 8월 11일 날 전후로 보면 이틀밖에 없었는데 그때 빼면 주가 레벨은 되게 지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카카오랑 로엔 아침에 잠깐 그거 한 거 빼면 지수가 약간 착시 현상 나왔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니까 코스피는 또 계단식으로 밀려나네요. 특히나 요즘에는 선수들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뭔가 변화구를 던지는 것처럼 또 막판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많아가지고요.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라인업 저희가 구성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오늘 1번 타자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2번은 컴투스, 3번 타자 동아 ST입니다. 4번 라운시큐어와 5번 메디톡스고요. 6번이 ACT, 7번 SK이노베이션과 8번이 로엔이고요. 9번 타자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간에 좀 부진한 선수가 있었네요. 라운시큐어하고 SK이노베이션이 한 1에서 3% 정도 약간 좀 조정받았고요. 오늘 선수들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라인업 선수들 특징이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적은 선수들이죠. 보통 오늘 장 선수 라인업을 보면 한두 명의 선수, 많으면 두세 명의 선수가 20% 이상 그쵸. 뛴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20% 이상 뛴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소외되어 있던 네. 작은 종목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서는 그런 종목이 안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그나마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컴투스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공통점이 갭 상승을 하거나 또는 양봉을 냈지만 장막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음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큰 망치형, 역해머형으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선수들이 윗꼬리가 좀 많네요. 후반에 약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오늘 선수들? 후반에 좀 좋았던 자동차나 일부 건설주가 좀 빠져는 네, 있어요. 맞아요. GS 맞아요. 건설이나 잠시 후 좀 얘기해보죠. 네, 현대차 그룹주가 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전에 뽑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약주가 여전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셀트리온, 동아, 메디랑 로엔하고 카카오는 좀 이게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큰 재료였나 싶을 정도로 시장에서 일단 좀 밀고 내려와서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좀 일단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좀 얘기 나눠볼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과장님? 네. 첫 번째 관심 선수는요, 동아 ST입니다. 오늘 3번 타자 네. 1.5% 정도 올랐는데요. 어떤 점이 특징일까요? 네. 연초 들어서면서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했긴 했지만 예전에는 다른 느낌의 제약 바이오 선수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일례로 종근당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동아 ST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급 정도는 아니지만 사이즈가 좀 있는? 중견 이상의 이런 제약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R&D에 많은 비중을 했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국내 의약 그러니까 뭐 ETC라든가 국내 약품 위주로 실적을 같이 동반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는 ETC 친구들이거든요. 원외 의약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에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시장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비워진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좀 벌크로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파이프라인까지 갖춘 그런 제약사들을 보통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종근당의 라이센스 아웃소싱이 나오면서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뭐 오늘부터 시작되죠.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작년에는 여기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이 그렇죠. 네. 정말 눈부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컨퍼런스를 가지고 뭐 매매를 하기는 좀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네. 향후에 길게 봤을 때 지금 동아 ST에 대해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과거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재평가 분위기가 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성장성 위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놨다 하면 이제는 성장성과 더불어서 안정성. 실적까지 같이 겸비된 그런 제약사들을 많이 시장에서 찾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허 의원님은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들 볼 때 뭔가 예, 예. R&D 투자 비중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 종목은 예. 좀 어떤가요? 예, 한 10%대 나와 있더라고요. 10% 초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나왔던 리포트 내용 잠깐 보시면 네네. 뭐 DA로 표시됐으니까 동아 ST 약자겠죠. 앞에 이니셜에서 DA 9801이랑 1229, 뭐 38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니까 9801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약 후보 물질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 환자 128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 완료가 됐고요. 올해 이제 3상 뭐 IND 승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 수출하고 공동 개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상반기에 임상 2상에 대한 뭐 논문 발표가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명 1229번, 요거는 이제 DPP4 저해제로 나와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국내 허가 승인 받았다고 그러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로 단일제하고 복합제로 발매가 된다고요. 요게 이제 제미글로나 자누비아 대비로 저용량 고성능 이라서 시장 대체 가능성이 높다, 충분하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마지막 3880도 좀 리포트에 올라와 있던데요. 2세대 위피오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요.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 1상까지 넘어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네. 이제 요게 추가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좀 동아에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또 파이프라인 얘기하면 알파벳이 나열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정리 보면은 유력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고 시백스트로 이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뭐 사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떠한 물질인지 그리고 어떠한 계열인지 그리고 현재 국내 임상에 들어가는지 글로벌 임상에 들어가는지 상당히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모든 제약사를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네. 지금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신다면 지금 글로벌 트렌드, 국내 제약 트렌드가 어떠한 신약 물질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을 그리고 가장 기대를 많이 끌고 있는 신약이 그 당뇨 신약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죠. 사노피가 한미약품과 5조 원의 라이센스하고 계약 체결한 것도 그 지속형 당뇨 신약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노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갇혔지만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2형 당뇨 그러니까 네. 성인 당뇨죠. 성인 당뇨에 대한 파이프라인 약간 목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국내 뭐 연구기관들 카이스트라든가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2형 당뇨 신약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모나 아니면 다른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갖춘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정부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앤존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끈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당뇨 신약 파이프라인이 존슨앤존슨 기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전 세계적으로 큰 다국적 제약회사죠. 네네. 여기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 차원에서 아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당뇨 신약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른 선수 좀 이야기해 볼게요. 허 위원님. 예. 라운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았다가 약간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네요. 네, 거의 네. 종가는 약세 마감했는데요. 조금 밀려서 마감했는데 보니까 뭐 삼성 녹스라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관련해서 뭐 여기에 솔루션하고 단말 관리 솔루션하고 뭐 네. 영업 마케팅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오고 있다 나와 있는데요. 삼성페이 쪽 수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뭐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 파이가 커질수록 삼성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운시큐어에 대한 기대감들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적 부분보다는 향후에 이제 뭐 R&D 뭐 수확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제약주라 그런 느낌도 있어요. 성장에 그러니까 투자해놓은 대해서. 부분을 네. 이제 약간 거둬들인 부분에 와 있다라고 보는 쪽들이 시각이 많아서 네.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오늘도 아침엔 좋았었는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 뭐 휘말리면서 약간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흐름들이 좀 잘 나올지 좀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녹스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네, 네. 사실 딱 감이 안 와요. 보안 플랫폼이요? 말 그대로죠. 네. 보안을 해주는 네. 뭔가 이렇게 어플이라든지 장치 네, 뭐 삼성에서 이런. 자체로 만들어 놓은 그냥 보안 솔루션 말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보안 솔루션. 네. 네, 네네. 지금 좀 찾아보니까요. 네. 기존에 라운시큐어가 라군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삼성 쪽의 녹스와 함께 결합한다라는 데서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한 말씀 추가해 주신다면요. 네. 라이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업계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네. 제약 바이오랑 비슷한 게 정말 이 방향은 맞고 이 친구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IoT,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부분이다. 이 IoT와 핀테크 공통점을 찾자면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보안 중에서도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제약 바이오와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이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언제 올지 조금은 이제 미지수다라는 거죠. 항상 핀테크 관련 주식들은 연초에 좋은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작년 초에 기억을 되돌려보면 PGA 업체들, 뭐 이니시스라든가 네. 한국사회버결제, 그렇죠. 이런 그 종목들이 뭐 천송이 코트 논란 나오면서 핀테크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역직구 뭐 이런 네네, 얘기. 그렇죠. 핀테크들은 항상 연초에 정말 이제 올해는 될 거야. 올해는 시장이 커질 거야. 올해는 여기서 실적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보안들이 확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실적이나 뭐 수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차익 실현 물량들도 대부분 그런 의미로 해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지금 또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성장성은 있지만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부호가 달리는 종목인데요.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선수 좀 더 볼게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이 선수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참 부끄러운 선수인데요. 누군가요? 네, 메디톡스입니다.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워낙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시세는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메디톡스가 네. 이제 한국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네. 11월 뭐 9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 오로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40%에 육박할 만큼 많이 모였는데 오늘까지 36.6%네요. 그렇죠. 네, 36.6% 이제 곧 네. 40% 되겠죠. 이만큼 이제 주식은 행보하는 데 비해서 외국인 그 보유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그 주가 대비해서 선행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찾아봤더니 네. 국내 시장에 지금 제가 오늘 장 경기 포인트에 이렇게 영어로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알려진 뉴스는 아니에요. 국내 네. 시장에 알려진 뉴스가 아니고 야후 파이낸스 통해서 제가 엘러간 뉴스를 확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좋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러간이 그 안테리오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 안테리오스라는 회사는 그 NDS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특정 물질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그러니까 톡신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배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가까운 데 주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네. 주사를 하면 원하는 곳에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엘러간이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잘 이해가 지금 안 가시죠? 네,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엘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톡신, 그러니까 메디톡신, 그 보톡스를 네. 지금 한국에서는 보톡스를 대부분 그 미용용으로. 미용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엘러간 같은 경우에는 미용 시장 외에 지금 치료 시장도 거의 미국에서는 50대 50이거든요. 앞으로 치료 시장에 대해서 더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치료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메이톡스를 등에 업고 네. 있는 엘러간 같은 경우에 메이톡스가 굉장히 이 건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빠르게 그 들여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차세대 그 메이톡신이 3상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아마 이 부분도 미리 이제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국내 기관들이나 국내 개인 투자자보다 빠르게 해석하고 미리 주식을 매집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국내에서 좀 생산되는 뉴스보다는 외신을 꼭 봐야 되는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디램이나 이쪽 뉴스는 외신이 좀 더 빠른 것처럼 지금 메디톡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오늘 오전장에 좀 강했다면 오후장에 강했던 선수들이 약간은 오늘 라인업에 좀 누락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한 건설주 몇몇이 오늘 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어요. GS건설 쪽도 있었고요. 허 위원님, 오늘 좀 이쪽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GS건설 사실 뉴스 보시면서 굉장히 네. 좀 이렇게 해도 짜증나더라고요. 될까? 예, 그런 평당 이야기 4천만 원은 저는 상상도 못하는 땅이라서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간 상대적인 어쨌든 박탈감이 느껴지는 엄청 가격이죠. 많이 박탈감 느껴지고요. 2평이면 1억인데 1억 벌려면 사람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런 뉴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근데 뭐 땅값이 네. 하여튼 뭐 분양이 이제 잘 됐다. 많이 올렸으니까 분양가가 높아졌겠죠. 4천만 원이면 저는 상상도 못할 돈인데 평당 4,200이면 그런 데서 꼭 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예. 그 재료 나오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PBR도 낮은 수준이고 주가는 GS건설이 한 거의 12년대 최저치더라고요. 2004년도 이후로는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오늘 네. 약간 커버성 물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내수하고 플랜트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데 네. 그냥 주가가 12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자동차도 그냥 환율이 좀 움직이니까 이거 대리님도 아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또 분명히 물어보면 나 그런 거 안 본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한번. 건설주 말씀이시죠? 네. 네. 건설하고 자동차요. 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 월봉을 길게 놓고 보시면 과거에 한 3년 전이죠. 한 2012년 경에 증권사들이 ELS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대부분 들어가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뭐였냐면 LG화학이라든가 네. 삼성엔지니어링 또는 뭐 그 GS건설 이런 종목들은 건설주나 화학주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3년 전에 ELS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낙인 이후에 대부분의 이런 그 손절 물량 들이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 그 ELS 낙인 물량들이 다 나온 게 수급의 발목을 이제 어느 정도 놔주는 그리고 그 숏 포지션 치는 분들이 네. 숏을 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3만 원에 숏을 쳤다. 근데 이 3만 원이 4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별로 안 무서워요.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숏을 쳐요.
근데 3만 원 숏을 쳤는데 이 종목이 빠져서 10,000원에 갔어요. 여기서 이 종목이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나올 물량이 다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숏커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숏커버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하방 포지션들이 조금 해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수급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하겠죠. 그런 물량들은 ELS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차츰차츰 해소된다는 면에서 바닥은 조금 잡아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시세가 턴하면서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뷰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하게 자동차는 나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 사실 그렇게 안 보고 계시죠, 잘? 네, 여기서 더 가겠어요? 아무래도 좀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오늘 라인업 중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로엔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또 금방 또 마치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는 것 같은 그런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막판에 대체로 상승폭 좀 빠르게 반납을 하면서 한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죠. 네, 카카오는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이 76% 정도를 좀 양수받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보세요? 허 위원님은 이 재료가 두 종목에는 좀 호재로 보시나요? 일단 그 카카오가 로엔 데려온 거는 일단 좀 돈벌이 수단용이겠죠. 어쨌든 성장 동력,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뭔가 잘 안 나오니까 국내에서 더 탄탄하게 가자는 이런 걸 것 같고요. 카카오가 로엔 가져온다고 로엔 가입자가 더 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보니까 증자를 3자 배정으로 했던데 그걸 가져간 애들이 로엔의 지금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식 바꿔치기 좀 한 거죠. 일부는 다 전량 다 카카오 주식으로 바꿔준 것 같지는 않고 일부만 좀 7천억 규모였나? 그러니까 7천억 규모에서 일부는 또 이제 좀씩 주식이랑 가지고 있는 카카오랑 해서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그대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노력들이 아침엔 좀 인정받다가 시장 분위기 애매해지니까 같이 그냥 밀려나지 않았나 싶고, 로엔 차트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거랑 유사한 컨텐츠 종목이 있었었는데 무슨 재료 나오고 나서 아침에 거의 상한가였다가 종가에 거의 마이너스 났던 쪽이 한두 달 전에도 비슷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시장에서 크게 해석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모습만 봐서는. 네. 이 과장님은요? 네. 카카오만 봤을 때 네. 사실 주가적으로 가장 핫했을 시기는 상장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 상장되기 전에 6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장외시장에서도 몇 번 매매를 했었는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까지 정말 장외시장에서는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상장이 이제 다음 통해서 우회 상장이었죠. 네. 상장 이후에서는 조금은 그 이후에 이제 성장성만 보여줬을 뿐 실적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운 몇 프로 아쉬운 걸 보여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그 이름값에 대해서 그런 가입자 수에 비해서 너무 부진한 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데 카카오 당사자들은 얼마나 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로엔 인수는 이제 성장성과 더불어서 숫자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이제 우회 통로를 확보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카카오를 이제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카카오 거부하고 있나요? 못 들어가지고 있죠. 지금 카카오요. 네. 거기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 쪽은 다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실적을 애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우회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 카카오 입장에서 좋은데 로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차트를 별로 잘 보지는 않지만 주문 실수가 아니고 저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다 반납하면서 거의 제자리로 온 주가치고 단기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패턴으로 잡은 차트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엔 입장에서는 여기서 당분간 기간 조정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선수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VP 뽑아봐야죠.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장 MVP는요 메디톡스입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저희 메디톡스 꼽아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플러스권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메디톡스 오늘의 MVP로 좀 꼽아봤고요. 그럼 내일 경기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지금 중국이 불안해요. 사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저도 조금 전에 메디톡스 보다가 약간 네. 좀 당황을 했던 게 중국 증시 마감 앞두고 현재 5%대 폭락 나옵니다. 패닉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감안해서 좀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중국의 하락은 사실 지난주까지는 약간의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아이고 그래 쟤네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은 많이 심각한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중국 증시야 뭐 85% 이상이 개인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그 위안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원달러 환율이 네. 가장 영향이 큰데 일단 그 위안화는 이제 절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절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2거래일 정도. 네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당국 개입의 부담감 때문에 네. 1,210원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의 압박이 계속해서 심해질 경우에 네. 아무리 정부 개입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돌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1,21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로 이제 상단을 열어버린다라면 지금 뭐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아예 주식 비중 자체를 굉장히 축소해야 될 만큼 네. 약간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그 경계는 하되 언제든지 뛰어낼 수 있는 경계는 하되 그 상황은 바로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뭐 공산당의 집권 체제 하에 있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서는 이거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과연 지금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당국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는 네. 아직 이 체제가 무너지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원달러 환율이 잡힌다라고 하고 중국 시장에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경기 꾸리는 데 있어서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네. 먼저 펩트론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부강약품입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좀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뭐 10%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 금요일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추측성 기사에 의한 뭐 조금은 이제 확대 해석된 부분이고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아직은 이제 상당히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 PT302와 향후의 퇴행성 그 신경 질환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시장의 핵심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더 이 밸류에이션을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어나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번 수주 전에 나오셔가지고 저게 되면 한 1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1조 정도는 된다? 1조까지는 만약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PT302가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 펩트론 시가총액은 2조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되면 2조까지. 네네. 왜냐면 그거 하나로도요? 하나. 그럼요. 왜냐면 지금 사노피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그 랩스커버리가 네. 5조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5조 가치. 그 친구들은 뭐 1주 그 지속형이에요.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랩스커버리는 1주고 스마트 대포 PT302는 2주 지속형이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롱액틴 기술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 그쪽 부분은 이제 컨주게이션 방식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그 다른 SRDD 방식이라고 아예 방식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효능은 똑같은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효능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예, 달라요.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낫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효능을 나타내는 것, 지속형 효능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이만큼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레버리지거든요. 내가 5조 원의 회사면 네. 5천억 터뜨리면은 네. 그만큼 레버리지가 적은 건데 4천억 회사가 5천억 터뜨리면 네, 네. 커진다. 네. 네. 오늘 그럼 나머지 두 종목은 또 키워드만 들어볼까요? 네,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부분인데요. 네. 올해 그 증설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요. 네. 기존 500억 캐파에서 네. 1000억까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그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 한미약품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시장 라이센스 아웃이나 M&A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초청을 통해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신라 호텔에서 신라 호텔에서 할 거야 아마. 네, 네. 옛 개발자 회의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 네. 개념인 거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그 M&A라든가 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 친구들이 개발하고 있는 당뇨 신약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고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선수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중국 증시 전달해 드렸는데 현재 좀 급락 5%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좀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